안녕하세요. 저는 코인 자동 매매 프로그램 비트패스의 최훈 이사입니다. 7월 7일 6시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오전에 드린 브리핑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이제 이유가 어떤 거냐면은, 자, 제가 저희 수제자분들이 좀 보기 편하시라고 업비트 차트를 좀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어제 7월 6일 날 5시까지는 자 이렇게 캔들이 이렇게 4,150만 원까지 올라갔던 이 캔들이 한순간에 쭉 빠져가지고 지금 한 3%, 4% 정도 지금 빠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급락한 이유가 어떤 거냐? 자, 급락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어저께 이제 그 브리핑에서 드렸는데 이번 주 주요 일정 중에 이제 오늘 그 ADP 민간 고용 지표가 있었죠. 자, 이 ADP 민간 고용 지표가요.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예상치가 228K인데 실제로는 497K로 아주 큰 폭으로 지금 상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지금 민간 고용 지표가 큰 폭으로 상회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 비트코인이나 혹은 지금 보시는 이런 나스닥도 전체적으로 하락 마감을 하였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이유가 어떤 거냐면요. 자, 이거는 민간 고용 지표입니다. 자, 고용 지표는 자, 지금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요소. 자, 말 그대로 사람들이 지금 일을 하느냐, 할 수 있느냐, 뭐 지금 어디 돈을 벌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좀 지표거든요. 고용 지표라는 게 지금 고용을 할 수 있느냐, 뭐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지표인데 말 그대로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는 거는 아직 그리고 예상치를 상회했다. 그리고 그냥 상회한 게 아니라 큰 폭으로 상회했다라는 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금리 인상을 강행하더라도 시장이 버틸 수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이 고용 지표를 보고 이거 지금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한다면은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게 큰 폭으로 상회를 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아주 편하게 해도 되겠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어떤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민간 고용 지표이기 때문에 확실한 발표는 아니고요. 자, 오늘 있을 지금 오늘 금요일 일단 7시 반에 있을 지금 보시면은 미국 비농업 고용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자, 이게 진짜 약간 민간 그 고용 지표랑 그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요. 거의 얼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얼추 비슷한데 7시 반이 아니라 9시 반에 지금 발표를 하고요. 자, 이걸로 인해서 한 번 더 하락을 할 수 있는 한 번 더 하락을 할 수가 있다. 만약에 언제 어떤 결과가 나온다면요. 큰 폭으로 상회한다면은 또 한 번 하락을 할 수 있는 재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도 개인적으로 조금 드렸던 브리핑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은 지금 어저께 금 시세도 폭락을 했고 그리고 지금 남양주 그 동부금고인가요? 남부금고인가? 그쪽에서 이제 뱅크런과 비슷한 사태가 일어났죠. 뱅크런까지는 아니고, 이제 예금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몰려서 다 돈을 빼는 그런 뱅크런 사태가 비슷하게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지금 한번 이렇게 비트코인이 이번 달에 뭐 한 20% 30%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한 번쯤 저점을 갱신할 수 있는 재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도미넌스가 어떻고 뭐 다이버전트가 어쩌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지금 현재 고용지표 발표가 잘 나와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아주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나스닥, 그리고 금,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모두 다 하락을 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투자자들이 하방 추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좀 오늘도 이따가 9시 반에 그 고용지표 발표가 있는데 그 부분 좀 체크하셔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조금 손절값 걸어 놓으셔서 안전하게 이번은 횡보장이 아니라 변동성이 심한 장을 대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전에 자, 한번 프로그램을 돌려놓고 얼마나 거래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요. 자, 다음 주 주요 일정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뭐 짜잘짜잘한 것들 말고 좀 큰 것들로 한번 보면요. 자, 7월 12일 날 어떤 게 있냐면은 CPI 지수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7월 13일에는 PPI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지금 CPI 지수나 PPI 지수가 뭘 말하는 거냐면은 지금 물가가 지금 뭐 물가가 높은지 낮은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발표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두 가지 지표들도 물론 연준의 금리 인상에 영향을 주겠죠. 특히 CPI 지수 발표 같은 경우에는 뭐 FOMC 회의 다음으로 금리 인상 다음으로 좀 역대급 이벤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주요 일정들이 다음 주 그리고 또 혹은 오늘도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조금 조심해야 하는 시장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저희 현물 정보 공유방 그리고 선물 정보 공유방에 있으신 분들이 꼭 이 브리핑 그리고 제 방송을 좀 봐주셨으면 하는 게요.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여기다가 설정값 넣고 막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런 경제 일정들을 어느 정도 체크하면서 내가 그 설정값들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손절을 뭐 걸어 놓을지 손절을 안 걸어 놓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고용지수 발표 때문에 하락을 한 번 더 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다음 주에도 분명히 뭐 반대로 상방 추세로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나스닥이라든가 금 시세도 폭락을 한 거 보면은 한번 하방 추세로 돌아갈 시점이 한번 온 것 같다. 이제 하방으로 좀 온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조금 오늘 좀 부탁드린 거는 현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잠깐 투자를 멈추시고 그리고 이제 그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롱보다는 숏 쪽으로 무게를 두시고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한번 저점을 한번 갱신을 하고 그 다음에 어찌됐든 블랙로우 ETF 승인이 아직 남아 있으니 그 호재에 따라서 시장이 변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7월에는 또 뭐가 있죠? 7월에 있을 이제 FOMC 회의 이제 금리 인상이 있죠. 지금 0.25bp 오르는 게 BP 인상이 91% 정도 확률로 확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 지금 비트코인 투자를 마이웨이 그냥 이거 오르고 그냥 내리고 이거 알아서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프로그램이 알아서 얘가 오르면 뭐 내리면 이런 것들 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 정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자 이유가 어떤 거냐면요. 비트코인 가격이 결정되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은 그리고 말 그대로 비트코인 뭐 주식 그러니까 투자 상품이라고 할게요. 투자 상품 가격이 결정되는 이유가 뭐죠? 자,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오르고요.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호가창을 한번 볼까요? 저희 프로그램에도 이 호가창이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매수 매도가 50대 50이죠. 자, 이거를 보면서 지금 만레이디 좀 변동성이 큰 거를 좀 보고 싶은데. 자, 50대 50이면은 이 종목의 그 가격이 별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막 이 매도가 막 갑자기 70% 80%막 두두두두 그러면은 사표도 마찬가지로 막 엄청나게 막 투두두두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다 행보 이게 막 50% 45% 47%막 이렇게 힘이 이런 힘들이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지금 횡보를 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어떠냐? 지금 내려갈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매도세가 막 80% 70% 80%막 따다다다다다 계속 체결이 된다는 거거든요. 김경태님 안녕하세요. 대희아님 안녕하세요. 최봉근님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그 투자 상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이유가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오르고 파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자,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주요 일정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고용지수 발표라든가, 자, 고용지수 발표가 뭐 상회를 했다. 자, 이거 사실 우리한테 의미가 있나요? 지금 고용지수 발표, 미국에 있는 뭐 고용지수 발표가 상회를 한 게 지금 한국에 있는 저희한테 영향이 1도 없죠. 하지만 비트코인 투자를 한다면 분명히 영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왜냐면은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매도를 한다면은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매일 이 드리는 브리핑들 그리고 거시경제 상황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체크를 하셔서 내가 얼마나 어떤 설정값에 놓을 것인가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하시고 설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오늘 9시 30분에 있을 고용지표 발표가 한 번 더 하락으로 갈 수 있는 재료, 그리고 다음 주 7월 12일, 13일에 있을 CPI 지수 그리고 PPI 지수 발표까지 변동성이 심한 장이 예상되오니 이 부분 체크하셔서 참고하셔가지고 매매를 이어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약간 기상청 같죠. 예, 다음 주에는 태풍이 불 예정이니 집에 뭐 창문도 닫아 놓으시고 싱글길 우산도 챙겨 놓으시고 자, 이런 것처럼 저희가 이런 어떤 그 예보만 봐도 이런 경제 일정만 봐도 우리가 이렇게 대비를 해둘 수 있겠죠. 태풍으로 뭐 물난리가 난다던가 아니면은 뭐 내 빨래를 널어놓은 게 다 젖는다던가 아니면은 갑자기 비가 내려서 내가 다 젖는다던가 이런 어떤 위험들을 다 한번 피해갈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일정들 한번 체크하시고 다음 주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변동성이 심할 수 있는 재료들이 많은 장이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오늘 브리핑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9시 반에 있을 고용지수 발표 이것도 당장 이따가 한 3시간 후죠. 3시간 후에 있을 고용지수 발표 조심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선물 정보 공유방에 지금 한 490분 정도 계시는데 이 방송 못 보시는 분들은 또 이따가 9시 반에 두드러 맞으시는 거예요. 예. 그냥 또 뭐 손절이 됐네, 뭐 청산이 됐네, 수익이 나네, 안 나네, 또 계속 뭐 시장 상황 탓, 뭐 이런 것들만 하고 계시겠죠. 하지만 저희 방송을 보고 제 브리핑들을 좀 귀담아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갑작스런 이런 뭐 손실 구간에 저희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기 지금 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손절값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좀 설정값들 추가 진입 간격이나 횟수들 좀 늘리셔가지고 이따가 있을 변동성, 다음 주에 있을 변동성에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슈가 있었죠.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인데 어떤 거냐? 오늘 좀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자,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남양주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어쨌든 뭐 이제 부실채권, 대출 부실채권이 이제 600억 정도, 600억 정도 문제가 돼서 폐점을 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한 군데가 폐점을 했고, 그래서 다른 지점이랑 이제 그 통합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돈을 예금을 해놨던, 저축을 해놨던 투자자들이 갑자기 폐점을 하고 부실채권 600억이 문제가 되니까 다 불이 나게 달려가셔갖고 줄 서가지고 내 돈 빼겠다, 내 돈 빼겠다, 내 돈 빼겠다 이렇게 뱅크런 사태가 일어났거든요. 자, 이 뱅크런 사태가 언제 일어났었죠? 자, SVB 뱅크런이 있었죠. 실리콘밸리 은행, 실리콘밸리 은행 뱅크런이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자, 이것과 다르게 지금 새마을금고 뱅크런과 실리콘밸리 은행 뱅크런은 좀 다르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2금융권이고 여기는 1금융권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 은행이랑 굳이 비교를 한다면 뭐 국민은행 정도가 되겠죠. 국민은행 정도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큰 사태다. 사실 미국이.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체감을 못하고 있었지만 슬슬 한국으로 넘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진짜 좀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게 있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저희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희 유튜브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예전에 한번 10월 26일 방송일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투자자분들한테 진짜 많이 보여드렸었거든요. 똑같아요. 지금 일단 52분 보고 계시고요. 환율이 1,444원이었습니다. 2시 10월 26일에는요. 지금 아마 1,300원 정도 돼요. 4분만 조금만 더 기다려봤다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05원이죠.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 이제 방송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방송. 자, 이때 제가 무슨 방송을 했냐면은 미국이 총 정말 58.15 경제 위기가 달러. 심해져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에서 엄청 고통을 무슨 말이냐? 바라보게 올린 영상이에요. 자, 물냉면 한 그릇. 그래갖고 지금 막 휴방하고 이게 얼마냐면요. 휴파 방송 나오고 할 때 58.15. 자, 이 사람이 미국은 아까 제가 휴지스한테 고급 이 평양냉면이 한 그릇과 이게 얼마냐면요. 그리고 이 고기 한 그릇. 자, 이 육삼냉면이죠. 우리 한국으로 비교한다면 육삼냉면 한 그릇을 먹었거든요. 근데 얼마가 나왔냐면요. 미국에서 82,000원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이때 말씀드렸던 게 우리 친구 셋이서 아니 넷이서 자, 냉면을 한 그릇, 이제 여름이니까 냉면 한 그릇 먹으러 가자. 그래서 냉면 먹으러 갔는데 야, 그래 좀 출출하니까 면만 먹으면은 우리 저 숯불고기도 하나씩 시킬래? 그래갖고 숯불고기 육삼냉면 세트를 하나씩 시켜서 먹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10,000원 정도, 비싸야 11,000원, 12,000원 정도 하겠죠. 근데 미국에서 먹으면 이게 82,000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한국 음식이어서가 아니라 이때 당시에 햄버거 하나를 먹어도 3만 원, 4만 원을 줘야 됐던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친구 4명이서 자, 우리 냉면 먹으러 가자. 자, 오늘 누가 쏠래? 라고 하면은 냉면 점심 한 그릇 먹는데 딱 84, 32만 원 정도가 나왔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막 다큐멘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뉴스에서부터 이제 뭐 미래가 없는 미국 뭐 이제 월급은 같지만 물가가 너무 비싸서 저축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 생활이 안 된다 막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자, 이런 것들 제가 이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곧 있으면 올 것이다. 이런 물가 폭탄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금리 인상을 지금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은행은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절차를 밟은 게 어느 나라냐면요.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떤 게 발생이 됐죠? 엔저 현상이 발생했죠. 지금 엔저 현상이 역대 최저입니다. 지금 역대 최저로 엔저 현상이 일어날 만큼 세계 경제와 아예 등을 지고 이 어떤 경제를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일본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일본은 가능했던 게 어떤 거냐면요. 이유는 뭐냐? 일본은 본인들의 자력으로
좀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근데 우리나라는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본의 80% 이상이 외국 자본입니다. 예. 만약에 원저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예.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해외 자본들이 빠진다. 라고 하면요. 정말 우리나라 경제가 만약에 많이 망가질 수가 있을 정도로의 정말 좀 우리가 버티기 힘든 정도의 아마 경제 위기에 빠질 것이다라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지금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외국에서 지금 연준에서 금리 인상하는 것과 우리 한은에서 금리 인상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조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나라도 지금 고물가 현상인데 지금 미국을 따라가고 있는 게 자, 뱅크런이죠. 자,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나섰습니다. 자,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금융권, 이금융권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미만에 대한 자금 보호를 약속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5천만 원 미만은 안전하다. 근데 이게 또 어불성설인 게 어떤 거냐면은 자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열심히 저축을 해서 1억을 저축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럼 내 돈 1억은 지금 어디서 찾을 수 있다는 걸까요? 지금 지금 1억을 뭐 찾을 수가 없다는 거겠죠. 말 그대로 5천만 원 미만에 대한 자금을 보호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 뱅크런 도대체 내가 정말로 성실하게 일해서 내 월급의 뭐 30%, 뭐 40%를 저축만 하고 살았는데 왜 뱅크런이 일어나는 거냐? 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좀 방송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자, 일단은 새마을금고가 문제가 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이제 농협이나 신협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지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연체를 하는 연체율이 2.4%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새마을금고는요. 6.18%. 정확히 얼마가 연체 금액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12조 원 정도가 연체가 됐다. 12조 원 정도를 사람들이 지금 갚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행정안전부가 지금 행정안전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요. 자, 지금 새마을금고 30곳 연체율이 30% 이상 되는 30곳은 특별감사를 들어간다고 합니다. 특별감사를 들어가서 폐점을 시키거나 뭐 한다고 합니다. 지금 폐점을 시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행정안전부 정부에서 나서는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은 제2금융권들 새마을금고뿐 아니라 제2금융권들 뭐 신협도 되겠고 뭐 수협도 되겠고 또 뭐가 있을까요? 농협도 제2금융권일 거예요 아마. 뭐 이런 제2금융권들이 도미노로 뱅크런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새마을금고 하나 때문에 제2금융권은 안 되겠다. 제1금융권으로 자금을 옮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미노로 뱅크런이 되게 되면은 분명히 경제에 엄청난 위기가 오기 때문에 어디서 나서냐? 정부에서 나선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은행이 파산하지 않기 파산 방지를 위해서 은행의 파산 방지를 위해서 나서고 있다. 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못 찾는다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면 소송을 하겠다라고 아까 전에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자, 왜 은행이라는 데서 은행이 뭐 신한은행이 아니면 새마을금고가 아시죠? 각각 지점마다 사장이 다릅니다. 지점마다 사장이 다릅니다. 자, 뭐 새마을금고라든가 뭐 이런 뭐 신협이라든가 이런 데들은요 분명히 이제 뭐 직영점 편하게 말하면 직영점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대리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각각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부에서 왜 저 사장님을 보호해 주냐? 파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겁니다. 지금 왜 사장님을 보호해 주냐? 이런 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뭐 치킨집이 망하면은 거기는 보호 안 해주면서 은행 사장님은 왜 은행한다면은 은행 사장님은 왜 보호를 해주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이유는 어떤 거냐면요. 정부와 은행이 약속을 해서 약속을 하고 장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이런 자본주의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혹시 폰지 사기라고 아시나요? 폰지 사기? 자, 이번에 누구죠? 인플루언서? 이름 까먹었는데, 맘들이, 맘카페에서, 자, 이런 거죠. 뭐, 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9만 원에 판다 그랬나? 9만 원에 판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 10만 원짜리 상품권이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었죠. 자, 폰지 사기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말 그대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제 이 투자 대전성 시대가 되면서 폰지 사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냐면 너 나한테 100만 원 빌려주면은 100만 원 투자하면은 내가 다음 달에 110만 원으로 줄게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정말로 이 100만 원을 빌려가지고 다음 달에 110만 원으로 줍니다. 근데 이 폰지 사기라는 게 이 폰지라는 사람이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폰지 사기거든요. 자, 이 폰지라는 사람이 이 110만 원을 어떻게 줬냐? 어떻게 줬느냐? 바로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겁니다. 네. 자, 내가 100만 원 너 100만 원 투자하면은 매달 110만 원으로 줄게 라고 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각각 100만 원 빌려서 2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110만 원을 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얼마 가지고 있죠? 폰지가 90만 원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A라는 사람한테 이제 110만 원을 줘야 될 때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누가 등장하면요. C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B가 뭐라고 했냐면은 야, 저기다가 진짜로 100만 원을 투자했더니 내가 한 달에 110만 원씩 받고 있어. 그러면 C가 뭐라고 하죠? 야, 나도 100만 원 투자할게 라고 하면 190만 원이 되죠. 이 190만 원으로 이 A한테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B는 뭘 하냐? 자, 내가 100만 원 줘서 110만 원이 됐으니 내가 1000만 원 줄 테니까 1100만 원을 줘. 라고 해서 이렇게 자본이 계속 불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펑 하고 터지면 어떻게 되죠? 아까 말한 돈이 없는 거죠. 실제로 줄 돈이 없는 거죠. 이제는 돈이 없어서 이거를 폰지 사기라고 합니다. 제가 굳이 이 폰지 사기를 왜 얘기했냐? 제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죠. 뱅크런과. 자, 모든 예금자들이 은행에 전체가 가서 은행에 가서 내 돈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한꺼번에. 그러면은 은행은 뭐라고 하냐면 돈이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폰지 사기라고 안 하고요. 우리는 아주 이쁘게 뱅크런 사태라고 해주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어떤 거냐면은 지급준비제도라는 제도 때문인데요. 자, 지급준비제도가 뭐냐? 도대체 지급준비제도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거는 정부하고 은행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자, 은행이 내가 전체적으로 받은 돈 중에서 일정 비율 이상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상하죠? 나한테는 내가 10명한테 100만 원씩 받아서 1000만 원이 있는데 이 1000만 원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요. 이 7%, 1000만 원 7%. 내가 70만 원만 갖고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1000만 원을 받아놓고 70만 원만 가지고 있어도 내가 930만 원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 있게 정부와 은행이 서로 약속을 한 겁니다. 이 지급 준비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은행이라는 게 어떤 시스템이냐면요. 정말 재밌어지죠. 여기서 지금 세상에 100만 원만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돈 100만 원.
여러분들은 돈이 단 한 푼도 없는 겁니다. 단 한 푼도. 자, 그래서 제가 어디다가 은행에다가 맡겼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은행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7만 원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는 뭐 최훈이라고 할게요. 뭐 A라고 할게요. A의 100만 원을 자 7만 원만 가지고 있고 93만 원은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럼 B라는 사람이 93만 원을 빌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빌려가지고 또 어디다 맡기죠? 자, 다른 은행에다가 맡깁니다. 은행에다가. 그러면은 이 은행은 93만 원만 가지고 93만 원 중에서 7%니까 잠깐만요. 제가 아까 계산을 좀 해놔가지고 예. 자, 은행은 7만 원, 93만 원에 7%가 얼마야? 자, 뭐 6만 5천 원이네요. 6만 5천 원만 가지고 있고 뭐 나머지 86만 원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또 86만 원 빌린 C가 그 은행에 또 맡기고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은행에 맡겨서 86만 원이 또 은행에 맡겨서 자, 그러면은 또 얼마를 빌려줄 수 있다고요? 이제는 뭐 80만 원 정도를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돈이 얼마가 되냐면요. 자, 제 돈은 그대로 있겠죠. A의 100만 원. 100만 원, 그리고 93만 원, 그리고 86만 원, 그리고 80만 원, 그리고 계속 증액이 되겠죠. 플러스. 자, 최초의 돈은요. 돈은 100만 원. 세상에 돈은 100만 원. 저만 가지고 있었는데 저만 부자였는데 갑자기 193만 원, 여기다가 뭐 270만 원, 거기다가 350만 원, 돈이 복사가 됩니다. 이게 자본주의예요. 예. 이거를 법으로 이 폰지 사기를 거대하게 할 수 있게끔 자, 정부하고 그 은행이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꾸 정부랑 은행이 약속을 해서 폰지 사기를 거대하게 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죠? 지금 결과적으로는 자, 뭐 그럼 어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많은 경제학자들과 이 사실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자, 어찌됐든 이걸 신용창조라고 하거든요. 이 신용창조는 어쨌든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기여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애플의 어떤 대출을 안 해줘서 뭐 애플을 대출을 안 해줘서 아이폰이 없었다면 우리 스마트폰을 쓸 수가 없었겠죠. 예. 분명히 산업들을 발전시키는데 기여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신용창조가. 내가 없는 돈, 내가 가짜 돈을 빌려줄게. 이거 돈으로 네가 한번 뭔가를 해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걸 하죠? 뭔가 창업을 할 때 창업 대출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우리가 예전에 어떤 게 있죠? 뭐 스타트업 젊은 청년 기업가들 스타트업 뭐 기업가들, 청년 기업가들에게 지원을 하고 이런 돈들을 그게 무슨 말이냐?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기여를 해라라고 해서 이렇게 폰지 사기라는 돈으로 주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요. 뱅크런 사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왜 거대한 폰지 사기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자, 신한은행의 자산이 400조라고 합니다. 그 7%라고 하면요. 28조 정도를 들고 있어야 됩니다. 28조를 들고 있어야 되는데, 자, 28조를, 저희가 한꺼번에 찾지 않는 이상, 28조 이상을 한꺼번에 찾지 않는 이상, 신한은행은 28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다. 자, 그래서 정말 어마무시한 부자가 아니면은, 자, 이 뱅크런 사태를 일으킬 수가 없는데, 지금 아까 봤던, 일단, 새마을금고는 일단 400조가 없고요. 새마을금고는 400조가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새마을금고는 사장이 개인이라고 했죠. 그리고 600억대, 제가 알기로는 그 시점에서 130억대 부실채권이 발견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130억대 부실채권. 자, 이 130억을 이 새마을금고가 어떻게 빌려줬느냐, 누구한테 빌려줬느냐, 개인한테 빌려준 게 아니라요. 지금 연체율을 올리고 10%대로 올리고 있는
이 불시채권이 어디서 나오냐? 부동산과 그리고 건설업에서 나온다. 자, 우리가 뭐 아파트를 짓거나 우리가 부동산 쪽으로 할 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침체 때문에 지금 이런 불시채권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금고가 폐점을 이르렀고 그게 또 뱅크런 사태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뱅크런 사태, 이런 화폐 폭탄이 터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했던 탈중앙화 은행의 탈중앙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비트코인이라는 게 생겼다. 자, 그 이유는 어떤 거냐면요. 일단 돈이라는 것과 다르게 비트코인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금리가 인상을 계속 시켜야 되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코로나 팬데믹 때 10년 동안 찍어야 될 달러의 양은 지금 3개월 만에 무자비하게 누군가가 찍어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미국 정부겠죠. 그때 우리나라도 같이 찍어냈죠. 뭐죠? 40만 원씩 받으신 재난지원금들. 자, 사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4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받고 그걸로 밥을 사 드신다던가 옷을 사 입는다던가 뭐 장을 보신다던가 쇼핑을 한다던가 우리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얻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감당은 당연히 내일의 우리 그 지금의 우리가 하고 있죠. 고물가가 되고 순댓국 김밥 한 줄에 3,000원, 4,000원, 5,000원까지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생겼고, 자, 이런 것들이 어찌됐든 처음에는 원래는 어떤 거냐? 대체로 할 수 있었던 게 금이었습니다. 근데 금을 만약에 우리가 1억 원어치를 내가 친구한테 보낸다라고 하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게 있어? 화물차를 빌려야겠죠. 그리고 금고도 있어야 될 겁니다. 금고도 있어야 될 거고.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지금 디지털 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고 화폐다라는 건요. 누가 정하는 거냐면요. 대통령이 아니고요. 바이든이 아니고요. 자,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자, 원시 시대 때는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요. 조개 껍데기로 화폐를 하자라고 정했고요. 그리고 조선 시대에는 우리가 엽전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통평상보 뭐 이런 것들 상처 뭐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엽전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세대만 해도 종이 지폐 지금도 마찬가지만 근데 지금은 요즘에는 카드를 많이 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돈으로 정하자고 말한 겁니다. 자, 5만 원짜리 지폐를 정부에서 자, 이것도 돈이다라고 말하니까 그때부터 돈이 됐죠. 사실 5만 원권을 정부에서 이것도 돈이다라고 하면은 안 하면은 이거죠. 예. 자, 정부에서 만약에 부루마블 돈이 진짜 돈이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그 돈으로 우리가 밥도 사 먹을 수 있고 술도 마실 수 있고 옷도 사 입을 수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돈이라는 거는 누군가에 의해서 분명히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뭐 제가 100만 원의 가치가 떨어져서 99만 원이 된다고 하면은 사실 체감이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세계적인 부자들 100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99조가 된다고 하면은 1조의 손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자꾸 자산들을 돌린다는 겁니다. 뭐 금이든 뭐 가상화폐든 뭐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계속적으로 자산을 안전한 곳에다가 계속 돌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누구요? 예. 누구의 말이 가장 어찌됐든 이 부자들 중에서 정말로 부자인
블랙록이라는 큰 회사, 1경 1천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너무 무서운데 지금 두들기고 있는 자산의 피난처가 바로 이 가상화폐 시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 이런 부분들을 자 지금 보시면은 자 블랙록 CEO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은 금을 대신한 국제적인 자산입니다. 블랙록은 1경 1천조를 굴리고 있는 세계 최고의 자산 운용사고, 자 블랙록 CEO는 더 많은 자산과 증권을 토큰화할 수 있다면 이거는 금융의 혁신이다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수년 전까지만 해도 암호화폐라고 하면은 질색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암호화폐 그걸 왜 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지금 저희 투자자분들은 이런 흐름들을 읽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갑자기 누군가가 부루마블 돈을 화폐로 지정하자 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다시 한번 조기 껍데기를 돈으로 하자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어찌됐든 화폐가 계속 포화 상태이고 이 화폐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자 이런 걸 이 화폐 폭탄이 터지는 거에 대해서 가장 수치로 볼 수 있는 건 뱅크런. 우리가 은행이 돈 맡기는 곳인데 내 돈 달라 그랬더니 돈이 없다네. 폰지 사기의 끝이죠. 폰지 사기의 끝이 이 돈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어찌됐든 지금 자본주의 시스템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부자들은 지속적으로 자산을 안전한 곳으로 굴리고 있고 옮기고 있고, 이번에 세계 최대 투자 운용사인 블랙록이 비트코인 쪽으로 옮기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것만 보시면요, 저희 투자자분들은 한 발 더 빠르게 아실 수가 있겠죠. 지금 왜 비트코인 투자를 해야 되고 왜 비트코인이 이렇게 오르고 있고, 자 지금 만약에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야 너 비트코인 오르고 있는데 안 해? 야 그거 아직도 아니? 그거 올랐다 떨어질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지금 세계적인 부자들은 어찌됐든 비트코인 쪽으로 계속 옮기고 있습니다. 자 블랙록뿐만 아니라 누구죠? 자 월스트리트 기업들도 EDXM이라는 거래소를 만들어서 지금 자산을 그쪽으로 기관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자, 세계적인 돈들이 다 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모르면 안 되겠죠. 한국에서 새마을금고에 있는 예금을 빼러 달려갈 게 아니라 지금 이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추후에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에 대해서 예측하고 예상하고 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투자라는 걸 못 해본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잖아요. 이제 뭐 주식도 안 해보고 뭐 코인도 안 해보고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잘 모르겠고 뭐 화폐 물가가 오르든 허리띠 꽉 졸라매서 저축 열심히 하면 잘 사는 거 아니야? 라는 거는 아까 새마을금고 나왔는데 새마을운동 때나 먹히던 그 자산운용법이죠. 예전 시대 박정희 그리고 정주영 시대 이때나 먹히던 그런 겁니다. 지금 뭐라고요? 자 열심히 저축해서 은행에 저축하면은 은행이 나중에 돈이 없다고 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말 돈에 민감한 사람들은 다들 지금 가상화폐 시장 쪽으로 지금 몰려오고 있는 거를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겠죠. 자, 이거에 발등 떨어지니까 어디요? 행정안전부, 정부가 급하게 안심하십시오. 자, 안심하라고 말하죠. 자, 우리가 예전에도 세월호 때 잠깐만 이렇게 이건 정치적인 거니까 안심하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우리는 다 잘 될 겁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뱅크런은 없을 겁니다. 자, 이거는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 나는 모르겠고 잘 사는 거 아니야? 그 대신 투자를 처음 하거나 뭐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근데 이제 뭐
초등학생들도 근데 초등학생들도 주식 투자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우고 나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 다 보면은 막 요즘에 리딩방도 있고 막 리딩방에서 하고 막 이제 장외 주식들 막 이런 것들이 만연한데 난 누구한테 도대체 물어봐야 되냐? 나도 투자라는 걸 하고 싶은데 그거는 당연히 물어보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당연히 이런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투자 성향이나 투자 관념들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누구한테 물어본다고요? 무조건 누구한테 물어봐서 투자할 거다. XXX. 본인이 투자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끔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투자 초보자들의 어떤 보조지표, 어떤 에어백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게 자동매매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저희 자동매매 프로그램 투자를 하게 되시면은 가장 큰 장점은 이제 투자 초보자들 분들한테 가장 큰 장점은 의 장점은 당연히 리스크 관리가 되겠죠. 로스컷 설정을 통한 내가 예상한 범주 안의 손실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비트코인도 모르겠고 이더리움이 뭔지도 모르겠고 뭐 샌드박스는 뭐야 이거 뭐 그 MCN 회사 아니야? 뭐 샌드박스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뭐 혹은 뭐 헌트 뭐 또 뭐 있죠? 엑시 인피니티 막 이름들 멋있는데 다들 비트코인 처음 하셨을 때 그런 경험 있으신지 않나요? 이름 멋있는 거 투자, 이름 멋있는 거 투자 많이들 하셨잖아요. 이런 것들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것들 모르겠는데 이게 뭔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리고 이게 저점인지 고점인지 모르겠잖아요. 지금 비트코인이 4천만 원이죠. 이게 과연 저점인가 고점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 분이 있을까요? 그런 것들은 전 절대 없다고 봅니다. 어떤 투자 전문가는 비트코인이 1억 원 넘게 간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전문가들은 뭐 없어질 거다, 상장 폐지가 당할 거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저점인가 고점인가를 파악할 수가 없으니 내가 어느 정도 투자 개념이 확립될 때까지 자,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만약에 내가 3만 원 정도는 내가 손실을 봐도 돼 라고 하면은 3만 원의 로스컷 설정을 통해서 내가 예상한 범주 안에 손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표 금액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고. 자, 여기서 만약에 누군가 저한테 다른 말씀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당연히 아니요 저는 뭐 총산당했는데요, 아니요 저는 뭐 손실 더 많이 봤는데요, 레버리지를 빼시면 자, 선물이라는 게 그런 거죠. 하여튼 지금 수익에 대한 욕심을 많이 내게 되시면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 초보자들의 어떤 좀 보조 지표,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의 그리고 혹은 투자 개념을 확립할 수 있을 때까지 어떤 그 보행기라고 하죠. 우리 애기들이 걸음마 할 때 옆에 만약에 자전거를 타기 전에 보조바퀴들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이 투자 전성 시대이고 지금 투자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런 경제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좀 안전하게 하려면은 비트코인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다 이런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 물론 비트코인 자동 매매로 높은 수익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높은 수익도 당연히 높은 수익률을 감당을 하려면 높은 리스크를 저희가 안고 가야겠죠. 하지만 이 리스크를 없애려면은 높은 수익률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에 대한 어떤 개념 파악이라든지 이런 개념이라든가 이런 어떤 투자에 대한 그런 것들이 생기면은 그때서 뭐 시드 금액 늘리시고 그때서 뭐 이제 좀 리스크 관리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막 뭐 비트코인 자동 매매 프로그램 뭐 1,000만 원 투자하면은 무조건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벌어야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다 몸 안에 쌓으실 수 있고 본인의 머리 안에 다 개념을 정립하실 수 있게끔 도와주는 어떤 보조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개념들이 정립됐을 때는 정말 그때부터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창출하는 그런 보조기구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신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좀 이 비트코인 자동 매매 프로그램에 대한 오해들을 좀 푸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오늘 또 유익한 시간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링크 하나 올려드릴 건데요. 또 오늘 저희 비트패스의 자랑 하루에 500만 원씩 이벤트로 혜택을 드리고 있거든요. 비트패스 상품권 100만 원 상품권을 5분을 추첨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그쪽에 유튜브 아이디 그리고 성함 연락처 적어주시면은 5분 추첨을 통해서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돌려놓은 자, 나름대로 설정값을 이게 몇 프로고 몇 프로고 몇 프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하는 투자 방향성에 따라서 시작 버튼을 눌러서 거래 내역을 보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무색하게 딱 한 번 거래를 했네요. 1시간 동안. 그래서 이게 횡보장이 길어지면은 이런 식으로 좀 투자가 늦어질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56분이고요. 오늘 7시까지만 한번 제가 신청 받아보도록 하고요. 이 신청 받는 동안 혹시 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채팅으로 물어봐 주셔도 됩니다. 자, 지금 57분. 잠시만요. 투자 초보자인데 주식 투자가 좋을까요? 코인 투자가 좋을까요? 뭐 물론 제가 당연히 이 가상화폐 업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코인 투자가 조금 더 쉽다라고 보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요. 비트코인 뭐 코인 투자,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그냥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금을 사서 산다. 금을 산다. 우리가 금을 산다고 해가지고 이것들에 대해서 뭐 금을 공부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금이 뭐 순도 뭐 이게 뭐 14K가 18K가 막 이러면서 그냥 다 순금 그냥 사시는 거잖아요. 근데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종목 채택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그냥 단적인 것만 봐도 일단 뭐 삼성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뭘 파는지 뭐 작년 뭐 매출이 얼마가 나왔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뭐 손익 대비 뭐 이런 게 있겠죠. 뭐 그리고 재무제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저도 주식 투자를 뭐 딥하게 하지는 않아 가지고 그리고 또 뭐 호재 뉴스 일정들 예전에 어디였죠? 현대랑 애플이랑 전기차 만든다고 호재 뉴스 띄어가지고 쭉 띄었다가 뭐 그다음에 무산돼 가지고 다시 딱 떨어졌죠. 뭐 이런 것들처럼 봐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봐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 기업이 탄탄한지, 이 기업의 미래성,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전부 다 그 체크를 해야 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뭐라고 할까요? 제가 뭐 최운 치킨집을 냈는데 이걸 상장을 시켰다고 가정을 할게요. 최운 치킨집 그냥 사놓고 있으면 이게 뭐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런 것들 종목 선택하기가 좀 어려우시겠죠. 이게 망할지 안 망할지 모르니까.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기업의 가치를 알아보고 말 그대로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고요. 투자를 하는 거고 이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근본적인 코인 시장은 근본적인 이제 화폐에 대한 경제에 대한 어떤 뭐 투자처이다.
라고 좀 간결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7시가 됐고요. 잠시만요. 자, 오늘 어마어마합니다. 자,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자, 오늘. 오늘 아주 치열합니다. 이게 이래도 되나 모르겠네요, 제가. 자, 이제 그만 받도록 하고요. 자, 오늘 다섯 분 신청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매일 5명 추첨해서 드리죠. 추첨하실 거 없이. 자, 지금 신청해 주신 분들 5분 전부 다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저희 비트패스는 100%의 당첨률을 자랑하는 이벤트를 매일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어떻게 좀 유익하셨나요? 제가 또, 좀, 이제, 코인 자동 매매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저희 비트패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방송을 하는 것도 진짜, 물론 좋은 거지만,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제, 그,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좀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는 시간도 좀 유익한 시간을 좀 갖는 게 좀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이런 뱅크런 사태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예전에 어디죠? 부산은행에서 한번 뱅크런 사태 일어났었을 거예요. 부산은행에서 이런 뱅크런 사태는 사실 저희 같은 이런 월급쟁이들이 진짜 힘들게 모은 이런 돈들을 한 번에 또 날릴 수 있는 그런 또 정말 좀 힘 빠지는 이런 뉴스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지금 사실 그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그러게 누가 새마을금고에다 예금을 누가 저축하냐, 뭐 누가 신협에다가 하냐, 누가 이렇게 하는데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어르신 분들은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가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어요. 막 제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막 어플리케이션 받아야 되고 막 힘들잖아요. 예. 근데 혹시 가보셨어요? 이 새마을금고랑 신협 이런 데들은 조그맣고 그리고 되게 친절해요, 직원들이. 하나하나 어르신들 막 다 알려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런 이제 이렇게 힘들게 버신 돈을 이제 한 번에 날릴 수 있는 이런 좀 힘 빠지는 뉴스는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자신의 자산을 지키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송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코인 자동 매매 프로그램 비트패스의 최용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김수길님 감사합니다. 비오키님 감사합니다. 김민석님 감사합니다. 김경태님 감사합니다. 양승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